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고 내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개천절에는 건국을 경축하는 의미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신앙적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개천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이자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이창구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은 개천절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참 뜻깊은 날인데요. 이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개천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단군 왕검께서 조선,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4356년 전 일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의 도읍지는 아사달이라고 하고요. 또 평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평양은 지금의 북한 평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제 고조선이 건국된 날이라서 건국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건국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왜 개천절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건국한 날이면 건국절인데요.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라는 땅에 세우는 것인데 하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점지해 주었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이 땅과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천손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것은 또 우리 조상 대대로 하늘을 공경해온 그런 어떤 경천 사상이 개천 사상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개천하면은 환웅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재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과 함께 여기에 단군이 탄생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나? 이 개천절의 의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이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사람들은 이 개천절이 역사인지 신화인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군 그렇습니다. 신화는 역사인가요? 신화인가요? 우리가 단군을 신화로 보느냐 역사로 보느냐는 이런 사실 혼란은 좋은 건 아니죠. 이것은 일제 식민사관이 남긴 하나의 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는 단군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맨 먼저 단행한 사업이 단군을 신화로 조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일본보다 우리 한국 역사가 더 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군 역사를 신화로 이렇게 조작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조선을 침략하는 일제의 정한론자들이 단군 역사는 불교의 전설을 따다가 만든 허구의 신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단군 신화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속에는 일본이 남긴 그 영향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는 허구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이 말을 쓰고 있어서 이 말이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군 신화라는 말보다는 단군 사화, 역사 사자를 넣어가지고 사화라고 하는 말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신화를 설명할 때 그 곰과 호랑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곰과 호랑이 얘기니까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신화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곰과 범 이 호랑이 얘기는 곰 토템 부족과 범 토템 부족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런 혼란이나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이 단군의 이야기를 역사로도 좀 이야기하고 신화로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어떤 쪽입니까? 둘 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의미에서 신화로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도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대대로 이 단군의 이야기를 역사로 이해해 왔는데 일제 시대부터 일본으로부터 이제
이 역사가 아니라 좀 신화로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을 일본이 이렇게 조작해 왔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자, 일본도 사실 일본만의 신화가 있고, 네. 뭐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네. 기독교도 창세 신화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신화에 담긴 의미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멋있고 또 감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단군 신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한테 왜곡되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고요. 그래서 본래 그 신화적 의미로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체험한 최초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고조선 나라의 건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적인 표현 방법을 빌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신화로서의 단군 신화를 보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이 고조선의 건국이 하늘과 함께한 역사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천지인이 합일되었다는 그런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민족만의 신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태극기에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잘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태극기 자체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문자적 기호지만은 그 신화 우리 고유 사상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 태극기에 담긴 이 느낌이 참 각 나라별로 참 네. 다르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더욱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어떤 민족인가? 이 태양신, 신화를 강조하는 그 나라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그런 의미도 참 이렇게 나라별로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하늘이 열린 날로서 우리 민족은 기념을 해왔는데 어떤 의미로 나라를 세웠는가 참 이거를 아는 것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고조선의 건국기념하면 홍익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뜻에 그렇죠.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나라 건국이라는 역사를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이념이거든요. 왜 세웠느냐. 예. 그 이념은 특히 우리가 홍익인간을 말하는데요. 그 홍익인간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 1차적인 의미이고요. 또 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낙오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요즘 보면 뭐 복지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예. 이렇게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홍익인간은 바로 이렇게 복지가 확대되고 또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없는 이런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 뭐 개개인이 알아서 잘 살아갈 거면 나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낙오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민족만의 정신을 되찾고자 이 단군의 정신을 기리는 이 단군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이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운동으로 즉 홍합 나철 선생 같은 분이 대종교를 이렇게 중광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역사운동이 일어났죠. 단지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이 우리 민족사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역사와 종교 두 축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민족을 대표할 세력이 없으니까 대종교를 비롯한 우리 민족 정서가 나타나서 그 국가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준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대종교라든가 천주교 같은 우리 민족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우리가 이 민족 종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죠. 자, 홍익 인간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 홍익인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그러나 의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 의식 속에
담요,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한류를 생각할 때마다 저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홍익인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홍익인간이 세계인을 향해서 이렇게 예.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홍익인간의 이러한 큰 원대한 이념이 없었다면 한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홍익인간의 의미는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 뭐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개념이 아니라 네. 세계로 뻗어가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누구나 다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인들과도 다 잘 살려고 이렇게 또 한류 문화들이 발전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 개천절이나 홍익인간의 정신은 북한과도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경우는 그 평양 단군능이 1994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경우에는 이 개천절을 성대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2002년, 2003년 그 이후에 남북관과 해외정부가 한 달에 모여서 개천절 날에는 평양에 모여서 민족 공동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 또 현재 이제 남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상태가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개천절이 중요한 남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개천절 비슷한 게 있습니까? 개천절 10월 3일 행사를 합니다. 하는군요. 예, 그 평양 단군능에서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안 했겠지만은 아무튼 코로나 직전까지는 남북 관계에 관계없이 개천절이 평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3.1절, 네. 8.15 광복절, 또 개천절, 그 밖에 또 여러 날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정신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을 통해서라도 문화 교류 이렇게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도 이제 가까이 남았지만은 날짜는 서로 틀리지만 북쪽에서도 한글날을 지금 축하를 하는 그런 날로 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까지 있군요. 예,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10월은 우리 한민족이 참 함께 기념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또 국군의 날이었고 한글날, 개천절 이런 날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 또 역사 논쟁으로 또 시끄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천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바른 역사 세우기 우리 상임 대표로서 우리 이창구 박사님께서도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뉴라이트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사실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역사관, 우리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건국절을 언제로 볼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일 독립운동이 필요가 없겠죠. 일본 식민지 덕분에 잘 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지배를 정반대인데 예를 들면 하나의 자료가 있어요. 1915년 당시 우리 조선의 1인당 GDP가 1,048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일본은 1,430달러였어요. 1915년 당시에 한일 간의 이 GDP 차이는 38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네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우리 당시 조선이었었거든요. 한국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해방된 1944년 해방 직전 1944년에 GDP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1,476달러, 일본이 2,659달러예요. 무려 1944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하고 일본이 1,180달러가 차이가 나요. 예. 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제가 수탈에 갔기 때문에 일제가 더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상적으로 이 식민지 지배가 없었으면 우리도 일본과 대등하게
GDP를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론적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나게 벌어진 것은 그동안 우리는 수탈당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본은 그 수탈로 인해서 더 잘 살게 됐다. 우리 조선에 있어서 수탈해 가서 일본은 더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행복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역사다. 아, 우리 국민 꼭 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예. 완전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요. 이 뉴라이트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데가 이제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하나는 이제 또 역사적인 문제로 보면 지금 우리 전라도 천년사 문제가 생겼어요. 예. 예,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냐면은 이 전라도 천년사라는 이 책을 출판하는 사업인데요. 광주 전라남북 3개 광역 단체에서 우리 전라도라는 지명이 언제 나왔냐면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천년이 됐으니까 이거 기념하는 출판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전라도 천년사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 이후의 천년 역사를 다룬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5천년사를 다루자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구석기 신석기 하면서 고조선부터 쭉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삼국시대를 다루면서 만 백제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 일본 서기를 인용하게 된 거예요. 일본 서기는 뭐냐면 물론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정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책인데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소설하면서 일본 서기를 인용하느냐. 특히 이 일본 서기는 당시 우리가 조선을 침략했을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침략의 이론적 근거로 이 책을 활용했고 여기서 소위 삼국시대에 가야를 지배자 임나 일본 부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서기를 이용해서 임나 일본 부설이 나왔고 이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것은 우리 삼국시대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이런 억지 식민지 이론이거든요. 예.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예를 들면은 뭐 남원을 기문이라고 하고 장수를 반파라고 해남을 친미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낯선 지명이잖아요. 예. 이런 낯선 지명을 이 전라도 천년새에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왜 일본의 침략 이론에 악용된 그 임나 지명을 왜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 쓰느냐 이걸 삭제하라.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아직도 이제 확실하게 매듭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아무튼 이 문제가 바로잡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또 지역 사회에서도 전라도 천년사 문제가 원만히 매듭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예요.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은 해방 80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조선 총독부가 남긴 식민사관을 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전라도 천년사 문제가 잘 매듭돼서 정말 처음 애초에 바랬던 광주, 전라남북도의 그 지방 역사가 바르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전라도 천년사 아직 출간 안 됐죠? 지금 근데 사실은 출간하면 안 되는데요.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자체도 사실은 위법인데, 좀 불법인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뭐 이렇게 고치겠다,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아직 확인 안 된 내용도 있지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개천절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아쉬운 게 있는데요. 개천절에 대통령께서 나와서 경축사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개천절에 그 국사편찬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단군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요임금이 성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 개천절에는 단군을 칭송하는 날인데 왜 갑자기 중국 요임금을 성군이라고 할까? 이건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긁어 부수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개천절에는 물론 다른 역사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개천절에 나와서 중국 요임금을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단군에 대한 좀
좀 모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말들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미국 성조기가 같이 예.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예. 어떤 기념일들에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이 자꾸 껴서 이렇게 문제가 예. 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거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미국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요. 행사에는 그 행사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행사가 맞지 않으면 그 행사를 이제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천절에는 그런 점을 좀 우리 그날이라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바른 주체성을 강조하는 네네. 그런 기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 당연히 좋고 잘 지내고 좋은데 자꾸 우리 한민족의 기념일들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문제로 논란이 안 되고 우리 한민족의 그렇습니다. 정신을 이렇게 새기는 그리고 기념하는 날들로 의미 있게 좀 우리가 좀 여러모로 분열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가 되는 날로 좀 정치권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이자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이창구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